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처음으로 오셔서 지하 22m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보니까 확실히 이건 본갱도에서 올라온 사경입니다. 예, 사경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각도를 대충 보니까 한 45도 정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갱도 같습니다. 광산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예. 또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것은 이제 광산에서는 보통 본경과 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선이죠. 본경도에서 가지쳐서 나오는 사경인데, 이 탄광 같은 경우에는 본경에서 한 45도 정도, 한 40도 정도 사경을 펴갖고 위에서 그 탄맥을 캐내 가지고서 그것을 밑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한 45도의 각도로 이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충분히 이것은 뭐 사람이 본경도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사다리를 옆으로 누워놓고 각도로 이렇게 잡으면은 사다리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작업을 해놓으면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보신 결과, 그 땅굴인 어떤 그 징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책으로 쓰여진 편석과 산화실리콘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자는 국방부의 어떤 그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가 자연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묘하게 여기 남굴사에서는 그 부분을 파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질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주장이 뭐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 본 결과는 거기 잡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터널 형태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치형으로 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아치 형태로 잡석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하 구조 그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굴의 형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산 쪽에서는 얼마 동안 일을 하셨죠? 제가 많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원래 저는 뭐 여기서 학교를 밝혀서는 안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원래 광산계통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폭파 기사 면허도 갖고 있고 토목 쪽에서 좀 일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파석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부분 있죠? 거기에 저도 몇 번 내려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지만은 검은 그런 그 발파흔들로 이제 그 편석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발파 그 다이너마이트를 취급하셨나요? 예, 다이너마이트. 그랬을 때 그렇게 검게 돌에 묻는 현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폭양에 따라서 보통 거의 요즘에 그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다이너마이트 폭파 그 화약 같은 경우는 만약 화강 쪽에서 그걸 뚫고서 폭파시킬 때에 그 화약흔이 검게 나타납니다. 화약흔이. 그럼 그거를 조사해 보면은 그 화약 성분을 충분히 검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검출될 수 있죠. 분석상에서. 시커멓게 묻어 나오니까요. 그 폭파 원래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그걸 폭파시킵니다. 폭파시키면은 균열이 된 깨진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이 화약흔이 시커멓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 채석광 같은 데서도
이것도 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땅굴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인위적인 그러한 작업을 한 형태입니다. 형태고, 이것을 보면은 이 땅굴이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경이고, 그리고 이것이 본경에서 올라온 사경 생태고, 이게 올라왔을 경우, 만약 지표면에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이게 뚫릴 때는, 이 밑에 있는 공기압에 의해서 발을 확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요. 그래갖고 자연 통풍이 보통 광산 같은 데에서는 자연 통풍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방부나 또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남한 내에 깊이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버럭 처리 문제, 공기의 조달 문제, 물 처리 문제를 문제로 들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남굴사나 이 관계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폐광을 통해서 버럭 문제는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몇 킬로마다 이 숨구멍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물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처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물 처리는 그렇습니다. 이 보통 터널을 뚫을 때나 탄광에서나 1000분의 3 정도 기울이면은 물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보통 그 광산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뚫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처리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는 물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이 파도 물결처럼 굴곡의 형태로 이 수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어떻게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니죠. 낮은 데서도 높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볼 때는 역시 그 기울기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광산에서는 한쪽에 물을 모아놓고 또 그것을 여기 또 그 각도를 더 높여 잡아가지고서 또 낮은 쪽으로 해서 펌프나 그런 것으로 통해서 물을 분명히 옮겨주면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버럭을 폐광에 처리하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나요? 이제 이 버럭 처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의문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 멀리까지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대적인 기술로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500m를 쭉 서서 한 바구니씩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는 자갈을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담아갖고 옮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원만 많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더한다는 이 컨베이어 같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광차에 실어서 어느 시점까지 움직이면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 난제로 제시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어떤 그 경험자의 입장이나 어떤 그 가지고 계신 견해로 봤을 때는 어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아니죠. 다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공기 처리도 저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봉갱도가 하나 파고서 옆에 작은 갱도를 파 나가면서 어느 뭐 2km든지 아니면 4km에 가서 양쪽 그 갱도를 연결만 시키면 자연 통풍이 됩니다. 저절로. 아, 그렇습니까? 예, 됩니다. 왜냐면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뚫고 나가서 가운데 이렇게 뚫으면은 이게 자연 통풍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어떤 그 공기구멍이 없어도 그래서 이 탄광 같은 데서는 뭐 수없이 거미줄 같이 이 갱도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자연 통풍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좀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네, 돼요. 그래서 탄광 같은 데서는 뭐냐면 물론 이제 깊은 갱도를 파고 들어갈 때,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때, 수직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에서 아마 100m 정도에서 또 옆으로 이렇게 파서 또 한 그 수직갱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이 자연 통풍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기구멍을 많이 뚫어 놓지 않아도 그렇죠. 그 어떤 원천적으로 공기 공급이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 통풍이 된다는 말씀. 지금 여기서 와서 이게 볼 때는 물론 1km든지 10km든지 파이프 라인만 있으면 강압적으로 공기만 넣어주면은 그 마지막 막장에서 나오는 공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 막장이 있으면 마지막 끝에 그 파이프 라인에서 강압적으로 기계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 공기가 이제 순환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같이 뭐냐면은 다른 갱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연결시키면 자연 통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남한 내에 깊이까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버럭 처리 문제, 공기의 조달 문제, 물 처리 문제를 문제로 들거든요. 지금 여기 남굴사나 이 관계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폐광을 통해서 버럭 문제는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몇 킬로마다 이 숨구멍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물 문제 이런 부분도 다 처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물 처리는 그렇습니다. 이 보통 터널을 뚫을 때나 탄광에서나 1000분의 3 정도 기울이면은 물은 자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보통 그 광산에서 그런 형태로 많이 뚫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처리는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는 물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약 이 파도 물결처럼 굴곡의 형태로 이 수맥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어떻게 높은 데로 갈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아니죠. 낮은 데서도 높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려야 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볼 때는 역시 그 기울기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물은 빠지게 되어 있고,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광산에서는 한쪽에 물을 모아놓고 또 그것을 여기 또 그 각도를 더 높여 잡아가지고서 또 낮은 쪽으로 해서 펌프나 발파흔들로 이제 그 편석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발파 그 다이너마이트를 취급하셨나요? 예, 다이너마이트. 그랬을 때 그렇게 검게 돌에 묻는 현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폭양에 따라서 보통 거의 요즘에 그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다이너마이트 폭파 그 화약 같은 경우는 만약 화강 쪽에서 그걸 뚫고서 폭파시킬 때에 그 화약흔이 검게 나타납니다. 화약흔이. 예. 그럼 그거를 조사해 보면은 그 화약 성분을 충분히 검출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검출될 수 있죠. 분석상에서. 예, 시커멓게 그 묻어 나오니까요. 그 폭파 원래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그걸 폭파시킵니다. 폭파시키면은 균열이 된 깨진 그 부분에 그 구멍이 그 부분에 이 화약흔이 시커멓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 채석광 같은 데서도 이것도 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것은 땅굴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인위적인 그러한 작업을 한 형태입니다. 형태고, 이것을 보면은 이게 땅굴이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경이고,
그리고 이것이 본경에서 올라오는 사경센터고, 이게 올라왔을 경우 만약 지표면에 조그만 구멍 하나라도 이게 뚫릴 때는 이 밑에 있는 공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요. 그래갖고 자연 통풍이 보통 광산 같은 데에서는 자연 통풍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방부나 오늘 양주 땅굴 현장에 처음으로 오셔서 지하 22m까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보니까 확실히 이건 본 갱도에서 올라온 사경입니다. 사경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각도를 대충 보니까 한 45도 정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갱도 같습니다. 광산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또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것은 이제 광산에서는 보통 본경과 사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선이죠. 본경도에서 가지쳐서 나오는 사경인데, 이 탄광 같은 경우에는 본경에서 한 45도 정도, 한 40도 정도 사경을 펴갖고 위에서 그 탄맥을 캐내 가지고서 그것을 밑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한 45도의 각도로 이게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충분히 이것은 뭐 사람이 본경도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끄러워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사다리를 옆으로 누워놓고 각도로 이렇게 잡으면은 사다리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작업을 해놓으면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서 보신 결과, 그런 것으로 통해서 물을 분명히 옮겨주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버럭을 폐강에 처리하는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버럭 처리는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것도 이제 의문성이 있습니다. 과연 멀리까지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대적인 기술로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한 500m를 쭉 서서 한 바구니씩 이렇게 옮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시는 자갈을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을 담아갖고 옮겨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원만 많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더한다는 이 컨베이어 같은 그런 것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광차에 실어서 어느 시점까지 움직이면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 난제로 제시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어떤 그 경험자의 입장이나 어떤 그 가지고 계신 견해로 봤을 때는 어떤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다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공기 처리도 저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은 본갱도가 하나 파고서 옆에 작은 갱도를 파 나가면서 어느 2km든지 아니면 4km에 가서 양쪽 그 갱도를 연결만 시키면 자연 통풍이 됩니다. 저절로. 아, 그렇습니까? 예, 됩니다. 왜냐면 연결이 됐으니까. 이렇게 뚫고 나가서 가운데 이렇게 뚫으면은 이게 자연 통풍이 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어떤 그 공기구멍이 없어도 그래서 이 탄광 같은 데서는 수없이 땅굴인 어떤 그 징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책으로 쓰여진 편석과 산화실리콘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자는 국방부의 어떤 그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가 자연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묘하게 여기 남굴사에서는 그 부분을 파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지질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주장이 뭐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내가 들어가 본 결과는 거기 잡석들, 잡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터널 형태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치형으로 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아치 형태로 잡석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하 구조 그 상태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굴의 형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산 쪽에서는 얼마 동안 일을 하셨죠? 제가 많이 근무는 안 했습니다. 원래 저는 뭐 여기서 학교를 밝혀서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때 원래 광산계통에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폭파 기사 면허도 갖고 있고 토목 쪽에서 좀 일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파석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예. 부분 있죠? 예, 예. 거기에 저도 몇 번 내려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지만은 검은 그런